염증은 암을 자라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염증은 뭐라고요? 암을 자라게 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동물성 지방과 특히 오메가6 지방, 특히 식물성 기름이 포함돼요. 오메가6에는. 식물성 기름. 뭐예요? 식물성 기름이 이따 나오지만 식용유 얘기하는 거예요. 식용유. 사람이 먹는 기름, 식용유, 콩기름 이런 거. 이게 오메가6예요. 사실은. 그래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 이거는 많이 드셔야 돼요. 이런 걸 즐겨 먹는 사람일수록 재발이 높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예전에 비해서 튀기고 볶는 음식이 되게 많죠. 그죠? 이런 오메가6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오메가6가 가장 많은 게 홍어씨유고요. 그 다음 포도씨유, 콩기름, 옥수수. 옥수수 기름, 포도씨유, 콩기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이런 걸? 식용유라 그래, 식용유. 식용유에 오메가6가 제일 많은 거라요, 결국은. 이걸로 튀겼다, 볶았다. 대부분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중국 음식에 많죠. 이런 동물성 지방과 특히 트랜스 지방, 우리가 식물성 기름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과자류라든가 이런 거 다 트랜스 지방을 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원인의 사망률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좋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2010년에 뭐가 발표를 했냐면 계란 노른자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소고기, 소세지, 가금류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계란의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는 오메가6에 아까 했던 아라키돈산이라고 기억나세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얘 뭐라 그랬어요? 주요 공급. 얘는 대표적으로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는 오메가6와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흰자위는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흰자위는 괜찮아요. 그래서 삶은 단계를 하실 때는 흰자위를 위주로 드시고, 만약에 계란을 만약 하실 때는 노른자를 제거하고 드시기를 암 환자분들은 권해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 환자 또는 염증이 많이 높은 환자분들은 이 아라키돈산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많이 즐겨 먹지 말라는 얘기를 가야 돼요.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암이 활성화되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좀 더 말씀드려요. 오메가6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드시면 좋은 것들이 뭐냐?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오메가3는 가장 많은 것은 들기름이 제일 많고 아마씨유. 여기가 가장 많이 농촌진흥청에서의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물성 이제 오메가3라고 보통 불리는데, 보통 이제 암환자분들에서 들기름을 많이 드시라고, 생들기름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하죠. 염증을 낮추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거고요. 이 오메가3 지방인데, 근데 연구에 가면 생선기름을 되게 강조합니다. 생선기름을. 그래서 생선기름은 암 환자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즉 오메가3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선기름으로. 우리 이 오메가3, 특히 이렇게 생선기름, 등푸른 생선에서 특히 나온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 EPA하고 DHA라는 이 성분은 오메가3에서 특히 생선기름에서 가장 풍부하다는 거예요. 생선기름에서 이게 풍부한데, 그럼 왜 EPA와 DHA라는 성분이 중요하냐? 연구를 해봤더니 폐암세포주, 즉 실험 연구인데 폐암세포들 포함해서 많은 암세포에 암을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기능이 2001년에 보고가 됐어요. 오메가3도 암세포를 강력하게 죽이진 않지만 억제하는 최소한 효과가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 연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메가3 중에 특히 생선기름이 암 악액질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기름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암 악액질을 줄이고요. 실제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 특히 항암을 하거나 항암하면서 방사선을 같이 하는 이런 환자들을 생선기름을 줬더니 이런 것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오메가3를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체중이 유지되고 삶의 질에도 좀 더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2011년과 2010년에 임상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에 살이 안 빠지려고 할 때, 특히 항암 중에 오메가3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살이 안 빠지려면. 육류를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오메가6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메가3도 염증을 없애면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어떤 또 연구가 있냐면 이 생선기름은 항암 기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무슨 연구냐면 항암을 받는 환자분들한테 이 생선기름의 EPA와 DHA를 각각 세포 조직을 이것이 이 항암 중에 있는 이 세포 조직의 항암에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들이 여러 항암제들의 세포 독성을 향상시킨다. 즉 항암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 EPA와 DHA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항암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해주고, 그러면서도 이 비종양제, 그러니까 종양이 아닌 정상세포에는 민감하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선택적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게끔 더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DHA와 EPA가 하는, 즉 생선기름이 하는 효과라고 연구가 2014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항암 중인 분들도 오메가3를 잘 챙겨서 드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 많은 분들께 이제 항암 생활 관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좀 특강을 맡은 장성환 파인일병원 한방 원장입니다. 항암의 식습관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 임상 영양학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의사분들의 보수교육을 많이 담당을 했었고, 또 대한암한의학회 소속의 한의사분들의 연수 강좌에도 주로 암과 관계된, 특히 이제 식이요법에 대한 강의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통합종양학이라는 교과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 세계 의료인이 기본으로 보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항암 식습관, 암을 하는데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제 다뤄드리는 거는 암주의 이제 환경이 대단히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해드리고,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음식을 되게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통합종양학에서는. 그래서 그 핵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 다룰 내용은 지방과 채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뤄드릴 거고요. 왜 이제 암주의 미세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 이런 지방과 채소가 대단히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오메가3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메가6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암하는 분들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주의 미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을 제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술을 했어. 암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당장은, 그죠? 항암을 했어.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 믿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방사선도. 근데 그런 걸 했으면 암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암을 완전히 없애는 항암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항암을 하는 거고, 암의 어떤 환경을 최대한 이렇게 억제하려고 보통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암의 성질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은 이 몸의 전반적인 이 암의 특징, 즉 염증 환경을 바꾸고 면역 저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재발하는 거예요. 전이라고. 그렇다면 제가 좀 중시하는 의료기관 중에 시카고의 블록센터라는 곳이 세계에서 통합의학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고, 많은 또
권위를 갖고 있는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암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합종양학이란 가이드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의료센터인데 여기서 주로 암 환자를 완치를 시키려고 노력할 때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암을 극복하는 생활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 오늘 주제 중에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강의할 내용들인데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1번. 이것은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기수, 수술을 했든 안 했든 항암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암들이 고형암이든 혈액암이든 관계없이 모든 암들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합니다. 옛날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암이 이미 왔다는 얘기는 암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생활습관 교정. 바로 오늘 제가 좀 주제로 갖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라는 게 결국은 뭐냐. 특히 이 생활습관과 체내환경 치료는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암주의 미세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항암 식습관의 핵심. 바로 지방과 채소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파트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1번이 뭐냐? 저지방입니다. 저지방. 저지방이 뭐예요? 지방을 덜 먹어라. 지방을 낮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류에 대해서, 그죠? 육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육류죠, 그죠? 육류에.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가금류. 이런 것들은 보통 서양 식단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서양 식단은 육류잖아요. 그죠? 스테이크, 그죠? 뭐 닭튀김, 뭐 프라이드 치킨 많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던, 그죠? 그런 것들인데 얘가 오메가6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오메가6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중에 오메가6 중에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분에.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염증. 육류 가금류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퀄 육류는 가금류는 염증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낮춰야 된다라는 게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암하는 분들은 줄여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논문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모든. 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SBS에 했던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아까 염증 물질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으면 일반 배양액에 비해서 이런 지방이 있으면 이 사료를 오메가6 사료를 많이 주긴 즉 뭐예요? 육류 사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동물 사료 막 이런 걸 많이 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이 있는 생쥐의 종양의 크기가 일반 사료 얘를 먹인 것보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암이 확 자라는 거예요. 일반 실험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니까 이거 사람한테 뭐 한 거면 이런 거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마라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학회지인데요. 이 3기 대장암 환자한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식단이 암 환자분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연구를 했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에 있는 다나파버 암센터 종양학과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기 대장암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보조적인 항암을 하신 분들, 항암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항암을 했다는 얘기, 보조 항암을 했다는 거는 이 10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서양식 패턴을 했다. 서양식 패턴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요게는 정제된 곡물. 곡물도 통곡물이 아니라 밀가루 그냥 먹고, 그죠? 마음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죠? 또는 가공육, 스테이크, 아침에 베이컨, 이런 거 먹고, 소세지 먹고, 또 아니, 붉은 육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제품이 들어가요. 고지방 유제품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를 먹었더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연구에 1000명 이상을 했으니까 아주 추적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암 재발 사망 원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사망률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재발률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재발률도 점점 더 높아지는. 실험해보지 마세요. 암 많은 분들은. 진짜 그런지. 이해가세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서양식 식단, 이 패턴은 암 재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결론. 이 대단히 중요한 논문에 해당이 돼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곡물, 감자튀김, 가공육, 붉은 육류, 디저트, 유제품 이런 것들은 안 드셔야 돼요. 안 드시는 게 적게 드셔야 되고.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중에 또 암 환자분들한테 음식 가리라 그래요? 안 가리라 그래요?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옳을까요? 1분 옳고 1분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암 환우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음식은 여러분이 하는 자유인데 그걸 세밀하게 가이드 사실 해줘야 된다는 게 1번이고 항암 중일 때는 육류를 좀 먹으셔야 돼요. 방사선이나 또 수술 후에, 직후에는. 왜? 몸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영양장애 오면 항암을 못해요. 그리고 또 빈혈이 쉽게 오기 때문에 항암을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암 중엔 예외적으로 붉은 육류를 좀 드시되 좀 가능하면 삶아서 드셔야 돼요. 삶아서. 기름기 제거하고. 그러나 항암이 다 끝났거나 전이제발 억제하는 분들이 그 패턴을 했거나 하면 안 좋겠죠. 특히 3기, 4기 환우들은 유제품에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유제품은 대표적으로 암의 자극인자입니다. 안 좋은 거를 먼저 줄여라는 거예요. 오메가6부터 줄여야 좋은 걸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라는 거예요. 특히 오메가 제가 아까 6가 안 좋다라고 앞부분에서 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메가3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지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 대단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즉, 염증은 어떤 역할을 주냐면 자꾸 돌연변이를,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에는 암세포가 확산하게 만들고 암세포가 죽지 않게끔 생존하게 만들고 항암을 안 듣게 치료가 내성이 발생하게 만들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전이를 하게 만들고 면역이 억제되고 그리고 암의 줄기세포를 만들고 전이 침습하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염증이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네이처지라는 학술지에 전 세계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염증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중에도 왜 이런 채소를 잘 드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냐면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다 이런 것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얘를 높이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메가6를 드시면. 네, 그런 것들은 적게 드실수록 저지방. 항상 기억하시고. 다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염증은 암을 자라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염증은 뭐라고요? 암을 자라게 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6.25 저는 뭐 6.25를 잘 모릅니다만 6.25 세대를 거치면서 또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보릿고개를 아주 구성차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걸 아냐고 뭐 이런 얘기를. 보릿고개 혹시 아시나요? 7대인 분들은 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가 뭐냐면 식사 잘 하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뭐 이런 많이 드세요? 이런 게 인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어야 식사를 완전히 한 거, 대접도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암환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물성 지방과 특히 오메가6 지방, 특히 식물성 기름이 포함돼요. 오메가6에는. 식물성 기름. 뭐예요? 식물성 기름이 이따 나오지만 식용유 얘기하는 거예요. 식용유. 사람이 먹는 기름, 식용유, 콩기름 이런 거. 이게 오메가6예요. 사실은. 그래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 이거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자, 이것도 SBS에 나왔던 건데, 그럼 오메가3하고 오메가6는 어떤, 이 빨간색은 오메가6 지방산을 얘기하고, 파란색은 오메가3인데, 파란색일수록 이게 많이 잘 활발하고, 얘가 딱딱하게 안 움직여요, 세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오메가6가 있을수록 움직임이 둔해서 대사 속도를 되게 둔하게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흔히 뱃살이 나오게 하죠. 지방에 축적돼서 지방간을 만들고 살이 찌게 만들어요. 그리고 암의 환경을 만들어요. 오메가6가. 많이 먹어. 그래서 음식이 바람이 이제 한 3, 40%가 음식 때문에 온다라는 것 중에 이런 음식,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 특히 젊은 40대 대장암 환자 발생률이 세계 1위예요. 왜 그러냐? 회식 문화가 삼겹살 문화예요. 대단히 안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은 버려요, 삼겹살을. 또 우리나라는 뭐보다 비싸다 그래, 삼겹살이? 금보다 비싸다 그래, 금보다. 대단히 잘못된 지금 우리나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 오메가3는 반대로 대사를 좋게 만들어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염증이 있으면 나이 들게 만들고, 그런 것, 당뇨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오메가6가 하는 역할이, 나쁜 역할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특히 예전에 비해서 튀기고 볶는 음식이 되게 많죠? 그죠? 이런 오메가6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오메가6가 가장 많은 게 홍어씨유고요. 그 다음 포도씨유, 콩기름, 옥수수, 옥수수기름, 포도씨유, 콩기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이런 걸? 식용유라 그래, 식용유. 식용유에 오메가6가 제일 많은 거라요, 결국은. 이걸로 튀겼다, 볶았다. 대부분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중국 음식에 많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암발병성이 되게 높은 거가, 이유가 그런 거고, 또 이런 걸 즐겨 먹는 사람일수록 재발이 높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논문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자튀김, 튀겼다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튀긴 음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왜 제가 라면이 안 좋다 하겠어요? 라면을 튀기는 거잖아요. 튀긴 음식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육류는 이제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 가시죠, 그죠? 가금류, 이제 요게 닭고기도 포함돼요. 그래서 가금류에 이제 오메가6가 포함되니까 기억하시고, 이런 동물성 지방과 특히 트랜스 지방, 우리가 식물성 기름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과자류라든가 이런 거 다 트랜스 지방을 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원인의 사망률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좋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2010년에 뭐가 발표를 했냐면 계란 노른자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소고기, 소세지, 가금류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계란의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는 오메가6에 아까 했던 아라키돈산이라고 기억나세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얘 뭐라 그랬어요? 주요 공급. 얘는 대표적으로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는 오메가6와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흰자위는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흰자위는 괜찮아요. 그래서 삶은 단계를 하실 때는 흰자위를 위주로 드시고, 만약에 계란을 만약 하실 때는 계란을 노른자를 제거하고 드시기를 암 환자분들은 권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드린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 환자 또는 염증이 많이 높은 환자분들은 이 아라키돈산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많이 즐겨 먹지 말라는 얘기를 가이드.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암이 활성화되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좀 더 말씀드려요. 오메가6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드시면 좋은 것들이 뭐냐?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오메가3는 가장 많은 것은 들기름이 제일 많고 아마씨유. 여기가 가장 많이 농촌진흥청에서의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물성 이제 오메가3라고 보통 불리는데, 보통 이제 암환자분들에서 들기름을 많이 드시라고, 생들기름을 많이 드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염증을 낮추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거고요. 이 오메가3 지방인데, 근데 연구에 의하면
생선기름을 되게 강조합니다. 생선기름을. 그래서 생선기름은 암 환자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즉 오메가3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선기름으로. 왜 생선기름이냐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메가3 함유 식품에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에 있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식물에 많은 게 바로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주로 많은 거고, 동물성에 아까 말한 거는 DH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그죠? 보통 등푸른 생선에 많은, 얘는 또 해산물에 있는 게 EPA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 성분들은 이 세 가지 다 기본적으로 염증을 없애주는,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도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채소만 먹는 것보다 들기름 같은 거를 쳐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반 환우들은 한 수저씩 드시면 좋아요. 특히. 근데 이런 암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DHA라는 거하고 EPA라는 것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 오메가3, 특히 이렇게 생선기름, 등푸른 생선에서 특히 나온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 EPA하고 DHA라는 이 성분은 오메가3에서 특히 생선기름에서 가장 풍부하다는 거예요. 생선기름에서 이게 풍부한데, 그럼 왜 EPA와 DHA라는 성분이 중요하냐? 연구를 해봤더니 폐암 세포주, 즉 실험 연구인데 폐암 세포들 포함해서 많은 암 세포에 암을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기능이 2001년에 보고가 됐어요. 오메가3도 암 세포를 강력하게 죽이진 않지만 억제하는 최소한 효과가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 연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악액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악액질은 뭐냐면 이 근육이 이렇게 건강한 분들 이렇게 되는데, 악액질, 특히 암이 있으면 염증 때문에 염증.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수술할 때 TNF 알파라는 그 염증 물질 얘기했는데 그거가 주된 작용하는 건데, 얘가 있으면 이렇게 암이 이런 골격근을, 즉 근육량을 빼버려요. 그래서 자꾸 힘이 없어진다고 자꾸 얘기하신 이유가 근육량이 빠져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근육량을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인바디라는 걸 해가지고 근육이 지금 빠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운동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암 환자에게 좋은 운동, 또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염증에 의해서 암액질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근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은 면역의 보고예요. 면역이 다 근육에서 많이 또 나와요. 근데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육을 안 빠지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그럼 연구를 해봤겠죠. 그죠? 뭐예요? 오메가3 중에 특히 생선기름이 암 악액질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기름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암 악액질을 줄이고요. 실제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 특히 항암을 하거나 항암하면서 방사선을 같이 하는 이런 환자들을 생선기름을 줬더니 이런 것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오메가3를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체중이 유지되고 삶의 질에도 좀 더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2011년과 2010년에 임상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에 살이 안 빠지려고 할 때, 특히 항암 중에 오메가3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살이 안 빠지려면. 육류를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오메가6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메가3도 염증을 없애면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어떤 또 연구가 있냐면, 이 생선기름은 항암제 효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무슨 연구냐면, 항암을 받는 환자분들한테 이 생선기름의 EPA와 DHA를 각각 세포 조직을 이것이 이 항암 중에 있는 이 세포 조직의 항암에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들이 여러 항암제들의 세포 독성을 향상시킨다. 즉 항암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 EPA와 DHA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항암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해주고, 그러면서도 이 비종양제, 그러니까 종양이
아닌 정상세포에는 민감하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선택적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게끔 더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DHA와 EPA가 하는, 즉 생성기름이 하는 효과라고 연구가 2014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항암 중인 분들도 오메가3를 잘 챙겨서 드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통합종양학에서는 어떻게 가이드가 되어 있냐면 대부분 이런 연구를 아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는 하루에 2에서 3g 정도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냈을 때 2에서 3g 정도 먹었다라는 게 기본 건데, 근데 이런 거를 좀 약간 좀 이것도 고농도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용량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분들은 염증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부가 팽만감이 있거나 설사나 생선 비린 먹거나 특히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돼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다면은 약간 좀 조절을 하거나 또는 약간의 소화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악액질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악액질, 막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증 때문에 빠진 거라 그랬죠. 그죠? 물론 못 드셔서도 그렇지만 밥을 먹는데도 체중이 안 찐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염증 때문에 그래요. 항암에 의해서 염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일 8g까지 증량을 하는 것을 보통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CRP라고 해서 염증 수치가 실제로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는 30% 이상의 체지방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지방에 이 지방에 축적이 돼 있어요. 오메가6가. 그게 뭐예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오메가6 중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방에.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일수록 염증 환경이 돼 있고 배가 나온 사람일수록 염증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오메가3 양을 좀 생성기름을 더 넣어서 하면 2, 3개월 정도 한 매일 8g씩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키스 블록 박사님이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많이 가이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6가 중요하다. 오늘 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지방, 지방을 낮추고, 그죠? 지방을 최대한 낮추고, 아마노 분들은 가장 기본이 뭐냐? 지방을 낮추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단 항암 중이거나 또는 방사선 중이거나 수술 직후에는 육류를 좀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가능하면 근데 삶아서 기름을 제거하고, 닭고기도 기름을 제거하고 드십시오. 자, 오메가6를 줄이고 오메가3를 늘리고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암의 염증 환경을 유발해서 암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메가6는. 이런 음식들이 해당되는 거고, 계란 노른자도 거기에 속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오메가3는 특히 생선 기름이라든가, 우리가 들깨라든가, 그죠? 아마씨유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드실수록 좋고, 또 특히 생선 기름도 좋다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특히 아마노들 잘 챙겨 드시고, 항암 중에도 잊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기를 보통 권해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마노분들의 어떠한 식생활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저지방과 채소 위주의 식단 관리,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